얼마 전에 뭐 이게 어느 텔레비에서도 방영했습니다만은 그 백정 출신으로 독립협회 연설도 하기도 하고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신 박성춘 장로님. 요즘 이제 재종원이라는 그런 영화도 좀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공이 바로 박서양이라고는 그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백정 출신이었죠. 그래서 백정 출신 아주 비천한 분.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장로님으로 활약하게 되시는 것 이야기. 또 뿐만 아니죠. 전덕기 목사님. 이분은 한말의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분은 김구, 이승만, 이와 같은 기라성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존경에 맞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상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남대문 시장에서 수술 팔던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처럼 초대교회,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목사, 최초의 장로, 최초 그 개척교회 시대를 목회를 끌고 한국 사회운동을 끌고 나갔던 분들이 이런 밑바닥, 저 천민계층, 상민계층 출신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결국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뭘 느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철저하게 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위에 임금님을 비롯해서 양반, 귀족, 상민, 중민, 천민 그렇게 해서 이러한 수직적인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 지식인 계층과 하층 민중계층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문자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심지어는 거주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믿는 분들이 왜냐하면 기독교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기 때문에 누리는 사람들보다는 빼앗긴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재확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창식 목사님도 또 박성춘 장로님도 전덕기 목사님도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이렇게 소외됐던 그런 분들인데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재능을 자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개발해 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얻은 게 뭐냐? 나도 고귀한 존재구나. 나는 이거 상승 체험이라고 봅니다. 어워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모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 생산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존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주 고귀한 존재로.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반대, 양반, 이 지식인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개 어떻게 될 줄 아시겠죠? 이분들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 전반적인 사회, 정치, 경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개화, 근대화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과제와 기독교 선교가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3.1 천하로 끝나고 이때 실패한 정치범들이 결국은 해외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김옥균 씨는 결국 상해에서 살해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재필 선생님 또 윤주호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개화파 지도자죠. 그래서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중국으로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이분이 나중에 미국까지
망명 생활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서재필 박사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죠. 윤추 선생님은 중국 상해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난감리교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난감리교의 선교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 밴더빌트 대학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1895년에 서재필 박사님, 윤치호 박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올 때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갑신정변 때 망명객으로 떠났다가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은 과거에 다 정치운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갑신정변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서재필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해 보시면서 이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쿠데타 방법으로는 안 된다. 미국 생활하면서 시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시민정신. 결국 의식운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중천 고문관으로 물론 고종 황제의 부탁을 받고 관직에도 계십니다만은 이분이 주로 한 것은 시민운동입니다. 사회의식개혁운동이죠. 그걸 이제 배제학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독립협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를 창설하셔서 독립협회 그래서 한글로 순한 글로 독립신문을 냅니다. 소위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미국에서 아신 거예요. 시민사회 의식개혁운동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과거에 중국 사신들을 영접하던 큰 영은문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대문 바깥에 그 영은문을 허는 거예요. 중국 사신을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아들인다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사대주의 사상에 쪄들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독립협회를 지으시면 독립은 뭐냐? 중국 사대주의로부터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문을 헐고 거기 프랑스 파리 개선문 형태의 독립문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모하관 사모할 모자에 중국화죠. 그러니까 중국 사신이 묵는 그 여관을 모하관이라 했습니다. 그 모하관의 간판을 독립관으로 바꿔 달고 그래서 독립협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윤치호 선생님도 합류합니다. 그래서 부회장이 되셔서 이제 이 두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오신 이 선각자들이 이제 독립협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 문화를 퍼뜨려 나갑니다. 봉건 사회에서는요 토론 문화가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는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협성회를 조직하고 토론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찬반 토론을 해서 다수결로 누가 더 다수인가 이런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독립협회 운동이었습니다. 이 독립협회 운동을 통해서 서재필 박사님이나 윤치호 선생님이 의조한 것은 뭐겠어요?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천부 인권 사상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물론 기독교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이 시작한 이 독립협회 운동에 과거에 갑신정변 때 참여했던 동지들 그리고 이제는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근대화 개화를 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지식인들이 대거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독립협회 중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재 선생님, 김정식 선생, 이승만, 또 신흥우, 김린, 유성준, 안국선 이와 같은 기라성과 같은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그 운동을 끌고 나갑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정치개혁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9년에는 이제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정치개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임금님 혼자 모든 것 책임 다 지고 혼자 이 전제 왕조 정치 이건 안 된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개혁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보수파가. 근데 고종 황제도 이게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 대항 조직인 황국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충돌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대거 감옥에 가두는 그 독립협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9년부터 1903년 요 기간에 이젠 보수파가 역급수 그렇게 해서 서재필 윤치호 선생님이 주도하는 이 독립협회 그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서재필 선생님은 상황이 불리하게 되다 보니까 이번엔 미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독립협회를 끌고 나갔던 이승만 선생, 신웅우 선생, 또 이상재 선생, 유성준 선생, 김정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협회 운동을 끌고 나가시다가 결국은 수구파 세력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분들은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던 분들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졌던 한성 감옥이 지금 종각 바로 건너편에 있는 영풍문고 자리, 거기가 바로 한성 감옥이 있었던 자리예요.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 이승만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1899년부터 이제 옥고를 치러요. 그래도 또 한 번 탈옥을 했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이분은 중죄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혼자 이분이 쇠사슬을 온몸에 감고 있어요. 이거는 종신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옥중에서 이제 투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903년에 찍은 사진과 1904년에 찍은 사진을 같은 옥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비교해 보면은 표정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1년 후에 1904년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숫자는 좀 줄어들었어요. 좀 많이 이제 추록했다는 얘기겠죠. 옥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집니다. 그리고 김정식 선생의 같은 경우에는 손에 성경책을 들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1년 사이에 수감자와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이상재, 김정식, 유성준 이런 분들이 독립협회 사건으로 혹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음모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갈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치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복권이 돼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옥 밖에 나가서 다시 정치개혁, 그래서 내가 정권을 잡을 것인가, 그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구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이 개화파 지식인들을 옥중에서 가뒀던 경무총감 이근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근택, 바로 이완용 선생의 직계 부하인데, 이근택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감이 머리 끝까지 차 있어요. 이근택 때문에 우리가 이 옥중을 치릅니다. 이근택을 여기다. 그게 복수심이 칵 차 있었던 거죠. 거기 기독교 복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승만, 신웅우 이 두 분은 배제학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제학당에서 그때 가르치던 아펜젤러, 벙커, 그 다음에 이제 유성준 이런 분들과 이제 게일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옥중에 있는 이 정치범들에게 읽으라고 책을 넣어줍니다.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주로 중국에서 인쇄된 기독교 교리 서적들, 그 다음에 서양 철학, 과학, 문화, 역사 서적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문화와 관계된 책들도 있지만 이제 방금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는 한글 성경도 집어넣고 신학월보, 뭐 그리스도 신문, 그리스도 회보 이런 데들 선교사님들이 발행하던 한글 신문도 넣어줘요. 처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공자 맹자만 외우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년, 2년 계속 수강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분의 옥중 생활이 무료해지죠. 이분들은 다 양반 지식인들입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중국에서 인쇄된 기독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